안녕하세요. 빌딩 진영생 김진영입니다. 부동산과 대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죠. 최근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대출을 통해서 건물 매입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중은행 지점장님을 모시고 대출과 금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상업용 대출 경험을 통해서 저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서명교 지점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은행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재테크 관련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서명교 지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점장님. 네. 상업용 건물 매입 시 이미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대출이라는 게 건물 매매가를 기준으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 나올 때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출 산출 프로세스를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정식으로 감정을 하기 전에 탁상 감정이라 그래서 약식으로 먼저 감정을 해봅니다. 감정가가 나오면 거기에 담보 인정 비율이라는 걸 곱하게 되고요. 담보 인정 비율을 곱한 금액에 네. 선순위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액 임차 보증금이나 임차 보증금을 차감하고 나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 금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아, 네. 그럼 대출 실행 시 매매가 기준이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이 측정이 되고 또 담보 인정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지점장님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요즘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시거나 그리고 또 주택 부분을 멸실해서 나대지로 매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역별로 용도 변경인지 멸실인지에 따라서 인정 비율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감정가에 담보 인정 비율을 곱해서 네. 산출되는 그 담보 인정 비율은 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종류 그리고 시점에 따라서도 이제 다르게 됩니다. 또 은행별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는 은행 기준으로 보면 예를 들어 서초구의 근린생활시설 네. 경우는 70%고요. 강남구의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75%, 그리고 대지의 경우는 서초구가 75%, 강남구의 경우는 또 60% 네.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 부동산의 지역과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담보 인정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출을 받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에 따라서 담보 인정 비율이 또 달라지고 또 그 부동산 현재 나대지인지 건축물인지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강남 서초구 주택 매매를 진행할 때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매도인과 좀 협의를 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출 금액에서 소액 임차 보증금이 어떤 경우에 차감이 되고 차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은행에서 대출이 나갈 때 선순위 금액을 차감하는 건데요. 소액 임차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고 해서 은행이 대출이 나가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이후에 들어온 임차 보증금도 최우선 변제가 되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은행 입장에서는 소액 임차 보증금과 실제 임차 보증금 중에 큰 금액을 차감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요. 서울의 경우는 상가 소액 임차 보증금이 2,200만 원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빌딩 안에 상가가 몇 개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소액 임차 보증금을 차감하게 되고요. 상가별로 2,200만 원과 실제 임차 보증금 중에서 큰 금액을 차감하여서 선순위를 차감하고 담보대출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대출 진행할 때 또 임차인 보증금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체크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럼 요즘 또 법인을 통해 건물 매입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대출 관련 차이가 있잖아요. 또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선은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RTI라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RTI가 1.5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의미는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이 이자보다 1.5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네. 1.5배 이상이 되는 그 수준에 맞춰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네. 법인의 경우는 RTI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이 법인이 발생하는 매출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따져서 또한 대출의 한도를 산출하게 됩니다. 즉
이 법인을 통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에 따라서 대출이 더 잘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대출에 앞서서 지점장님과 법인이 좋을지 개인이 좋을지 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서 말씀 주신 담보대출 금액보다 더 많이 대출을 받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의 매출에서 또 대출 이자를 빼고 경비를 빼고 난 영업이익, 그 네. 영업이익이 얼마나 더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네.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좀 적다고 한다면 공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담보라는 걸 넣어서 담보를 보강하면 좀 더 대출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법인의 신용평가를 통해서 좀 더 신용의 한도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지점장님 설명 덕분에 전반적인 대출 프로세스에 대해서 정리가 된 느낌이네요. 그러면 또 이제부터는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들 금리 변동 인상에 대해서 좀 변동 추이를 살펴보시고 계실 텐데요. 금리는 어떻게 산정되며 금리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출이 나갈 때 금리는 우선은 시장금리가 적용되는 기준금리하고 거기에 플러스 가상금리로 금리가 정해집니다. 앞에 있는 기준금리는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채권 가격에 의해서 네. 금리가 결정이 되고요. 뒤에 나오는 플러스 가상금리는 은행에서 신용도라든가 담보에 따라서 정해지는 확정되는 금리입니다. 앞에 나오는 기준금리는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또 1년짜리, 3년짜리 이렇게 변동이 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가상금리는 확정이 돼서 대출 기간까지 정해지는 금리입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변동금리가 좋을지 고정금리가 좋을지 어떤 게 좋을까요? 예, 우선은 금리가 오르는 추세라면 이론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고정금리가 더 좋을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실제로 대출을 진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변동이 되지 않는 고정금리는 현재 시점의 금리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3개월짜리라든가 6개월짜리 변동금리는 현재 금리가 낮기 때문에 향후의 금리가 정말 계속해서 더 많이 오른다면 고정금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는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가 있는데 뒤에 가상금리가 대출 나가는 시점에 좀 낮다고 하면 그거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금리 예측은 쉽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은 금리는 상승 기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기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마냥 상승할 수도 없겠지만 물가 상승과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의 금리도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점장님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지점장님 덕분에 대출과 금리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 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도 부동산과 금융을 통해서 자산관리 잘 하시고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는 추이지만 매매가도 같이 상승되고 있으니 투자하실 때 지역적으로 잘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에 따라서 장기간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고정금리, 그리고 단기간에 시세 차익 위주로 투자하실 분들은 변동금리를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서명교 지점장님의 유튜브 채널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